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아들 윌리엄은 말합니다. 호텔도 사고 장난감도 사려고라고. 생각을 바꾸면 돈이 보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혁신을 불러들입니다. 모텔 숙박업의 창업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텔, 호텔 창업을 적극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자 잘자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은 윌리엄도 사고 싶어하는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벌면 뭐 하려고? 슈돌이는 공중파 예능 프로 중에서 방송인 샘 해밍턴과 그의 아들 윌리엄과 벤틀리가 나왔습니다. 밭에서 김장거리를 준비하는 중에 같은 밭에서 한 곳에서는 무가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배추가 나오고 또 한 곳에서는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윌리엄이 아빠 샘 해밍턴에게 물어봅니다. 이 밭에서는 왜 어떤 곳에서는 배추가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무가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고구마가 나와? 라고 윌리엄이 물어봅니다. 아빠 샘 해밍턴은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는 속담을 알려주면서 한 개를 심으면 10개가 나와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빠 샘 해밍턴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형 윌리엄은 동생 벤틀리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며 한 곳으로 가서 초콜릿을 가져와 땅에 묻었습니다. 벤틀리도 형 윌리엄을 쫓아서 초콜릿을 같이 땅에 묻었습니다. 형 윌리엄은 또다시 알바로 받은 돈 500원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아빠 샘 해밍턴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아빠 샘 해밍턴은 윌리엄에게 물었습니다. 뭐해? 윌리엄은 대답합니다. 여기에 돈을 심었어? 아빠 샘 해밍턴은 윌리엄에게 다시 묻습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아들 윌리엄은 말합니다. 호텔도 사고 장난감도 사려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이 사고 싶어하는 호텔 숙박업이 창업은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이 대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비즈니스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산에 오릅니다.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원칙입니다. 뒷동산에 오르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호흡입니다. 하루의 밥 공기와도 같습니다. 게으르려고 하면 행동하라고 나에게 재촉하곤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라라고 채찍합니다. 가면 머무르라고 외칩니다. 왜? 두 번째, 멈추면 보인다. 어떤 곳에 간다면 잠시 돌아올 생각을 잊으라고 다짐합니다. 그곳에 멈추어야 뭔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산에 오르다 보면 똑같은 산,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에 매일같이 지나면서도 갈 때마다, 올라설 때마다 늘 또 다른 감흥을 느낍니다. 그것은 곧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봄볕에 보는 나무와 여름에 보는 나무, 가을에 만져보는 산길과 바위, 겨울에 느껴지는 차가움과 낙엽의 뒤틀림들이 나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는 작은 숲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 산새소리, 나뭇가지 흔들림 소리, 어두운 이른 새벽을 깨는 내 발자국 소리까지.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숙박업, 그 중에서도 모텔이나 숙박업 장르의 건전한 발전과 변신의 키워드를 발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3년 전부터는 모텔이나 숙박업이 운영에서, 경영에서, 영업 전략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모텔 숙박업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텔이라는 상품은 그 시기, 그 시대, 그 장소에 어울리는 변화, 변신의 키워드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모텔이나 숙박업은 죽는 듯 바로 새로운 변신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때마다 필자는 모텔 관련 기구를 통해서 모텔 숙박업 콘셉트 개발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모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모텔이란 숙박업 장르에 담아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와 예측,
상황을 상상력으로 모텔이란 숙박업의 발전에 녹여내면서 모텔이란 숙박업 장르가 꾸준히 어둠을 뚫고 나와 러브호텔만의 음성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시도는 많은 사람들이 버려버리려는 모텔이라는 상품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냈습니다. 2004년 전후로는 실제로 젊은이들이 모텔을 흥미롭게 입, 글, 인터넷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텔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모텔이라는 숙박업 상품은 단순 숙박과 잠시 머무는 공간, 시설만의 경쟁, 지나가다 들리는 불륜 공간의 이미지가 강했었고, 한버터면 모텔은 계속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머물면서 변신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극한의 어려움은 곧 혁신적인 변신이 시작이 됩니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시행은 모텔의 껍질 벗기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인숙, 파크, 여관, 모텔의 획기적인 변신이 모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러브호텔이 중장년층 주 고객 타켓에서 20, 30대가 주 고객이 되는 남과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가정과 컴퓨터의 발전이 모텔의 변신을 가속화시켰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벤트 호텔, 이벤트 모텔이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호텔 객실보다 더 인텔리저시한 부티크 호텔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노후된 시설의 규모만 큰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들이 멋쩍어 했습니다. 아니,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함과 동시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들이 도태와 용도 변경, 리모델링, 변신이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규모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시설의 고급화, 객실 공간이 차별화된 연출이 경쟁력이 되던 시기입니다. 객실 수보다는 남다른 개성있는 한 개의 객실이 20, 30대 젊은 고객에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60시대 객실은 텅 비어 있어도 20개의 넓은 객실에 차별화된 시설, 개성있는 시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텔에서는 손님이 붐볐습니다. 신촌이 떴습니다. 종로가 떴습니다. 대학가 숙박업소가 큰소리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객실 30실로 월 매출 1억 8천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던 시기입니다. 네 번째, 외래 여행객이 버림받던 중대형 노후시설 모텔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 전에는 서울 수도권 외곽에 소재하면서 2006년에서 8년 동안 버림을 받았던 객실 수가 경쟁력이었던 모텔들이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대신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텔이나 숙박업소의 특징을 저버리지 못해서 규모에서, 시설에서, 서비스에서, 교통 접근성에서, 실질적인 규모, 시설, 휴게, 식당 공간, 서비스의 질 등에서 외래 관광객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등장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런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등장은 단 4, 5년간의 비교적 객실 수가 규모가 커서 중대형 비즈니스 호텔을 대신했던 중대형 모텔들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외래 관광객이 연 1,500여만 명이 넘으면서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제주도, 기타 관광지역에서는 숙박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우죽순 허술한 시설로 객실 수만 늘린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허술한 시설로 치장 많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들도 넘쳐나는 외래 관광객과 특히 중국인 관광객 요크의 한국 관광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관광 숙박업 전문가들이 외래 관광객은 연 1,500만 명을 넘어 2,000만, 2,5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호황을 멈추게 한 것은 주변 열강들의 정치, 경제 이해관계와 대한민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입니다. 정치 현안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2016년 말에는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국내 정치 불안과 탄핵 정국이 대한민국 관광 숙박업의 불황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에 강력한 변신을 요구했습니다. 모텔의 콘셉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은 잠시일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2016년 이후에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들은 절망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9년 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글로벌 정치, 경제, 외교, 여행 활동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2019년 말 2020년 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불안을 초래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불황을 초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외래 관광객에만 의존했던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들이 큰 타격,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월 매출 3억대 레벨을 달성하던 호텔이 월 매출 5천만원대로 추락하고 수익률이 극심한 감소로 더 이상은 호텔 숙박업을 유지하며 견디기 힘겨운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들의 숙박업을 포기하거나 용도 변경, 경매에 노출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만을 받아야만 하는 도시형 민박업 게스트하우스는 더욱 폭망 직전이고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들도 숙박업을 포기해야 할지 다른 용도로 전용해야 하는 것인지 과감하게 리모델링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호텔 숙박업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서울 강남 소재 4, 5성급 객실 300실에서 400실 구매의 특급 호텔들이 숙박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포기하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용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또 다른 한편에선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의 신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급 호텔은 이 시기에 완전히 시설을 뒤엎어버리면서 리모델링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텔이라는 숙박업소도 폭망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속에 위치하는 모텔 숙박업소들은 경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곽에 소재하는 모텔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급형 풀빌라 펜션이나 외곽 관광지 주변에 풍광이 좋은 가족형 호텔이나 리조트만이 반사의 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호황이 우회입니다. 외국 관광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내 공간보다 외부 공간을 찾는 휴게, 휴식, 가족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최고급형 풀빌라 펜션이나 캠핑장, 글램핑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숙박업이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이 모텔들이 숙박업을 아예 포기하고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으로 용도 전환해서 부동산 가치로 보상을 받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더 과감하게 리모델링하거나 혁신적인 변신으로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아주 큰 매출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주변에서는 한쪽에서 모텔이 흘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축되고 있습니다. 풍광이 좋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모텔들의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해서 플랫폼, 주식, 코인 등 무형의 자산 투자가 붐을 이루는 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이 많이 풀리면서 그 돈의 행방을 찾아 현물 투자가 다시 투자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숙박업 부동산들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용도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도심 속에 남아있는 노후시설이 모텔 부동산이나 외곽에 넓은 땅을 가진 모텔들이 속속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버전의 모텔들이 등장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의 숙박업 장르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하조대 명물 숙박업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젊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클럽 앤 리조트입니다. 숙박 객실 밖의 공간에 물과 음악과 젊은 친구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숙박이 대수가 아닙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상위 1%의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과 SNS에 나를 노출시킬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 숙박업 시설을 누리려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새로운 숙박업 장르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줍니다. 2021년 7월 말 성수기의 한 객실 1일 숙박요금이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만실로 9월 중순까지는 줄을 서야 한답니다. 1층 마당에 설치한 인피니트 풀과 비치 소파, 침대를 이용하려면 또 10에서 50만원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치가, 콘셉트가 돈으로 전환되는 숙박업 장르의 탄생입니다. 가치가, 콘셉트가 돈으로 전환되는 숙박업 장르의 탄생입니다. 가치가, 콘셉트가 돈으로 전환되는 숙박업 장르의 탄생입니다. 풀빌라 펜션과는 또 다른 숙박업 장르의 변신입니다.
모텔 숙박업도 이와 같은 변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심 속의 모텔들이 과감하게 시설 변경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남아있는 노시설의 모텔들이 편리한 주차장 공간과 맑은 객실 공간을 제공하면서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고객을 불러들이며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곽의 노는 땅에서는 무인텔을 신축하여 갈 곳이 없는 로봇들 고객을 불러들이면서 호황을 누리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돈이 보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혁신을 불러들입니다. 모텔 숙박업의 창업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텔, 호텔 창업을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 해밍턴의 아들 윌리엄도 사고 싶어하는 호텔, 그리고 모텔 숙박업의 새로운 변신과 경쟁력에 대해 첫 번째, 돈 벌면 뭐 하려고, 두 번째, 멈추면 보인다, 세 번째, 극한이 오려면 곧 혁신적인 변신이 시작이 된다, 네 번째, 외래 관광객이 버림받던 중대형 노후시설 모텔들을 살리기도 했다. 다섯 번째,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글로벌 정치, 경제, 외교, 여행 활동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숙박업의 변화와 변신,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모텔 창업, 모텔 리모델링, 모텔 경영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시설 변화 계획에 있어서 숙박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잘잘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